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의 손진입니다. 요즘 해가 많이 짧아져서 아침 출근길 그리고 저녁 퇴근길은 깜깜하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빨간 날 하나 없이 꼼짝없이 일만 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끔씩 떠올리게 되는 게 해외여행 갔던 추억이죠. 나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자유로운 곳에서 야외 테라스 앉아서 커피 한잔하는 그 여유로움.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특별한 날 떠났던 해외여행, 이제는 해외 부동산 투자하면서 여행의 재미까지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여행의 즐거움과 든든한 노후 보장까지 일석이조 효과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투자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예전에는 해외 부동산 하면 소위 큰 손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다라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 아는 사람만 큰돈 번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투자를 책임져줄 전문가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 미국에서 투자하기 핫한 도시들 20위부터 11위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표님에게 많은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과연 1위부터 10위까지는 어떤 곳이냐라는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해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기대해줘도 좋겠죠? 예.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장 핫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아는 도시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좀 상세한 그 아주 낯선 그런 동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보는 그 미국 부동산 그 관점과 또 미국 현지인들이 보는 그 부동산 관점이 많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정보는 대부분이 큰 시장 위주로 저희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작은 시장, 소도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생소한 그런 시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위부터 1위까지 과연 미국 사람들은 어떤 도시에 투자를 하고 어떤 도시에 주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0위부터 1위까지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인디애나에 있는 포트 웨인이 1위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 2위는 콜로라도의 푸에블로, 그리고 3위는 오하이오의 콜럼버스입니다. 그리고 4위는 뉴욕의 로체스터, 그리고 5위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 다음 6위는 인디애나의 라파엣, 그 다음에 7위는 와이오밍의 제임스빌, 그리고 8위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벌링턴, 그리고 9위는 오하이오의 스프링필드, 10위가 캔사시티의 포피카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저희가 이렇게 뭐 크게 알 수 있는 동네라고 하면은 오하이오의 콜럼버스라든가 뉴욕의 로체스터,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미국의 관심을 갖거나 평소에 이제 뭐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시사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데가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요 정도는 뭐 저희가 좀 그래도 낯설기는 하지만 좀 접할 수 있는 동네인데, 나머지 동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한테 좀 생소한 동네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미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희망하신다 그러면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의 랭킹도 중요하지만 그 작년의 랭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시장의 그 주목도 하고 올해의 주목도가 다르다는 의미는 어떤 시장의 그 부침, 다시 말씀드려서 갑자기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시장으로 떠오르는 시장도 있을 수 있지만 작년에는 굉장히 핫했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시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인디애나의 포트 웨인 같은 경우 올해 1위인데 작년에 3위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도 주목을 받을 시장이었고 올해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푸에블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거의 순위권 밖에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2위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저희가 크게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8위에서 3위니까 뭐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 자체가 핫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로체스터 같은 경우는 14위에서 4위에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시장이 상승세로 좀 돌아서고 있고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제일 이제 주목받을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105위에서 9위로 급상승한 5위의 스프링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상승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2부에 10위부터 1위까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해드리기 전에 잠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왜 이런 시장들이 주목을 받고 왜 이런 시장들이 핫한가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후에 각 도시별로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인구가 뭐 10만, 20만의 소도시이고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 가격이 20만 불, 30만 불대의 그런 시장들입니다. 그 시장들이 왜 주목을 받냐면은 최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만은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해서 이제 2000년 전후로 해서 탄생한 그런 세대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주택을 구입하고 또 이제 사회 진출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가망 고객들이 많은데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집을 살려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뉴욕이나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도시에서 벗어난 소도시, 그 중에서도 어떤 뭐 일자리들이 좀 많고 또 살기에 편리한 그런 지역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소도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도시의 어떤 주택 시장이 과거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비단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동남아에도 이제 그런 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경향,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 전후로 태어난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지금은 사회 성장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수익 창출이라든가 투자의 어떤 향후의 어떤 투자를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저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그들의 어떤 행동 그리고 이제 트렌드라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부동산 시장 동향을 비롯해서 대략적인 도시들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10위 지역도 살펴볼게요. 과연 어떤 지역이 차지했을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10위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캔사스주의 토피카입니다. 토피카는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낯선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중부, 동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중부 시장은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소외된 시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일자리라든가 미국의 어떤 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부 지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젊은 층들이 대도시의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임금이 조금 적더라도 어떤 주택이라든가 삶의 어떤 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중도 도시로 옮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토피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피카는 말씀드렸듯이 뭐 중부 완전 이제 미국 내에서도 중부 쪽에 이제 속해 있는 도시고요. 저희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낙후된 그런 지역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캔사스주에 있는 토피카에 있고 인구는 2017년 기준에서 12만 6천 명입니다. 뭐 12만 6천 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고 중소도시, 소도시 정도에 속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과연 그러면 토피카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지금 뭐 가격이 중간 가격이 140만 불, 14만 불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14만 불 이하의 집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이 이제 뭐냐면은 리스팅 프라이스 대비 판매되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하락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동안에 기다렸던 그 구매를 기다렸던 그런 바이어들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의 하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 대기 시간이 이제 매물을 내놔서 매물이 팔릴 때까지의 시간이 67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2달 이상이 지나야 이제 집이 팔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줘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스팅이 줄어들었는데 리스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물량의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10월 말 이후부터는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일단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고 3월부터 다시 이제 재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팅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비시즌에 따라서 당초에 그 팔려고 내놨던 리스팅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리스팅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2월 정도 돼서 이 시장에 과연 리스팅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매물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상승되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락되냐는 부분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눈여겨서 보시고 2월, 3월까지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소도시이기 때문에 렌트비가 800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800불 정도라는 것은 뭐냐면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뭐 6%, 7% 이상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그 학군이라는 부분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그 학군이 이제 어느 정도 되냐는 부분인데 한 8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학군이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평이한 수준의 어떤 학군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피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은 현재는 조금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2월, 3월까지 눈여겨보시고 어떤 뭐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캔자스주의 토피카 지역 살펴봤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갈 정도로 지극한 교육열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9위는 바로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육으로 굉장히 좀 주목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이제 한 6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역시 이제 미국의 뭐 중동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부에서 조금 동쪽에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오하이오는 뭐 전반적으로 주 자체가 굉장히 교육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피카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또 실제로 이제 2월까지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저희가 주목해서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집 가격이 무너지는 부분이 중부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됩니다. 중부의 가격이 이제 시장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부로 갔다가 동부로 갔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부 시장의 가격의 하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분명히 이제 어떤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하락세로 접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미국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하락으로 접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내에 이제 모기지자가 지금 역사상 최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버텨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보시다시피 중부 시장은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이제 연말을 지나서 봄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봄에 다시 이제 어떤 상승세로 돌아설 건지에 따라서 미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하락세로 돌아설 거냐, 상승세로 돌아설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프링필드 같은 경우는 중간 가격이 120만 불 정도입니다. 뭐 12만 불 정도, 12만 불 정도니까 뭐 하나로 따지면 한 1억 5천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주택을 구입하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젊은 층들이 어떤 실수요자 입장에서 퍼스트 하우스를 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판매를 하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의 차가 96%이기 때문에 뭐 동부는 거의 100%, 서부도 거의 100%인데 중부 지역은 95%, 96%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살려는 사람들보다는 팔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러이러해서 가격 자체가 하락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대기 시간도 늘어 있고 이제 리스팅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피카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렌트비가 굉장히 낮다는 부분입니다. 렌트비를 이제 환산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한 6% 정도 수준인데 렌트비가 굉장히 낮다는 부분은 수익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렌트비가 낮아서 뭐 렌트를 임대를 사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으신 거지만 실제로 이제 그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너무 낮다는 것은 이제 수익률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군은 뭐 미국에서 가장 평이한 그 초등학교 기준에서 한 8점에서 7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뭐 뛰어난 학군은 아니라 하지만 어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평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 지역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투자하기 핫한 도시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파리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들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투자 메리트가 있다는 뜻이겠죠. 과연 파리 지역은 어떤 곳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파리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벌링턴입니다. 저희가 뭐 노스캐롤라이나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노스캐롤라이나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골프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벌링턴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뭐 한 5만 4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플로리다 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인데 동부 지역에 있는 해안가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많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격이 지금 한 18만 불 수준, 동부 지역 뭐 아까 말씀드린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12만 불, 15만 불 지역도 있지만 동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20만 불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도가 대비 매수가는 이제 현재 98.53%이기 때문에 중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가격이 좀 높게 지금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이제 현상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매물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제 공통점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임대료는 굉장히 높습니다. 1,2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도 보실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임대 자체가 이제 어떤 수익을 원하시고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려는 분한테는 상대적으로 중부에 비해서는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쪽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군은 뭐 평이하게 8점, 7점, 6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뭐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신다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매력적인 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투자를 해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어떤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벌링턴도 하나의 그 어떤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벌링턴 지역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이 지역은 조기 유학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지역일까요? 예, 7위는 위스콘신주의 그 제이슨빌입니다. 제이슨빌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부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뭐 잠깐 위스콘신에 이제 그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스콘신주는 이제 겨울에 굉장히 좀 추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위스콘신은 이제 교육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유학을 가시는 곳이 위스콘신입니다. 그래서 위스콘신에 위치한 그런 도시고요. 인구는 한 6만 5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 도시가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동네하고는 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가격은 한 19만 불 정도 되는데 19만 불에서 계속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고자 하는 가격과 또 팔리는 가격이 실제로 100%에 가깝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이제 팔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스퀘어미터당 한 103불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가격 자체가 좀 낮게 형성된 지역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뭐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군입니다. 학군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뭐 초등학교 수준이 거의 10점, 10.8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자녀를 두시고 어떤
그 유학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아는 게 뭐 얼바인이나 이런 대도시들을 생각하시는데 대도시는 이제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더 비싼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은 주택 가격이 20만 불 미만이면서도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 같으면 이 지역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스콘신주의 제이슨빌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투자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게다가 한국에서도 유명한 명문대 퍼듀 대학교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예, 뭐 퍼듀가 있는 인디애나주 라피에트입니다. 라피에트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나라한테는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만은 이제 대학으로 좀 유명한 지역이고요. 인구는 한 7만 2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은 인디애나나 캔사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낯선 지역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좀 한국말로 세칭 얘기하면 이제 시골 같은 동네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인디애나는 이제 그 중부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좀 낯선 지역이고 어떤 정보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지금 부동산은 이제 시세가 지금 한 19만 불 정도 되고 마찬가지로 셀링 프라이스 대비 그 리스팅 프라이스 대비 셀링 프라이스는 99%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뭐 그게 하락의 어떤 조짐 없이 잘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렌트 가격이 한 1,0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익률이 한 6%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군은 8점이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최상급의 학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의 어떤 학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 수익,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런 두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디애나주의 라피에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이 지역은 집값이 붕괴하기 이전의 최고가보다 45%가 현재 집값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지역 소개해 주시죠. 예, 콜로라도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이제 한국 분들한테는 뭐로 많이 알려져 있냐면은 미국 그 공사가 있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그 미국 공사에 한국 그 학생들도 이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곳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뭐 덴버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한국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생소하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47만 명 정도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작년과 올해 아직까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좀 핫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제 가격이 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지역들은 보통 15만 불, 20만 불 미만의 지역인데 현재 뭐 30만 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또 실제로 리스팅 대비 세일즈 프라이스가 10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격대도 유지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대료가 한 1,6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환산하게 되면 한 6% 수준의 어떤 수익률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같은 경우는 공사로 유명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학군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학군이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이 이제 9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 내에 어떤 그 이주라든가 혹은 뭐 장기 체류를 원하신다 그러면 굳이 뭐 동부라든가 LA로 대표되는 서부를 가신다기보다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아마 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왜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그분들한테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로키 산맥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 그 풍광이 좋고 공기가 맑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서 한번 그 자녀들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이주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 뉴욕이라든가 LA 같은 대도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같은 어떤 중도시 정도로 이주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텍사스나 위스콘신,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지역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뉴욕의 러체스터 지역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뉴욕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여지껏은 이제 뭐 서부 이런 지역을 많이 소개했는데 뉴욕은 아직까지 저희가 동부 지역은 많이 소개를 안 드렸는데 동부 지역 중에서 특히 뉴욕은 뭐 사실은 이제 한국 분들에게는
어떤 이주 미국을 가실 때 어떤 로망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체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지금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미국의 뉴욕에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로체스터는 이제 크게 뭐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그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이 유명하기 때문에 로체스터 대학을 이제 또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원래 이 지역은 밀 재배 지역입니다. 밀 재배를 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발달을 했냐면 이제 광학, 그 사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코닥 같은 사진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학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뉴욕 내에 있는 그 유명한 어떤 공업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와 학교 이런 부분이 다 갖춰진 부분이 뉴욕주의 로체스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뉴욕 그러면 이제 맨하탄을 생각하시는데 맨하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쌉니다.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뉴욕을 어떤 이주를 희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로체스터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4위였던 지역이 이제 4위로 상승할 만큼 미국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주목을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격대가 13만 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동부에서도 굉장히 싼 지역입니다. 이 13만 불이라고 그러면은 뉴욕 맨하탄에서는 뭐 방 한 칸 구하기도 힘든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13만 불인데 뉴욕에 있고 물론 이제 뭐 인구 20만의 어떤 소도시이긴 하지만 뉴욕에 존재하였고 또 동부에 있는 그런 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이 좀 그 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리스팅 대비 세일즈 가격 자체가 100% 이를 만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한 뭐 1,3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임대료 대비해서 이제 그 시세로 따져 보면 거의 뭐 8%, 9% 수준에 이르는 수익률이 아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또 그 젊은이들이 오다 보면은 이제 어떤 주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시면 어떤 미국의 그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로체스터가 뭐 저에게 낯선 도시이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군은 기본적으로 10점, 8점이기 때문에 학군 자체도 뭐 그다지 이렇게 나쁜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10점 지역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비쌉니다만은 8점 지역도 그렇게 학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뉴욕주의 로체스터도 어떤 부동산 투자라든가 조기 유학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리스팅에 올려놓으시고 주목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뉴욕주의 로체스터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는 오하이오주의 주도이자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위 지역 바로 알아볼게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콜럼버스는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뭐 대학도 있고 뭐 또 여러 면에서 이제 콜럼버스 오하이오 하면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8위였는데 올해 그 3위로 상승을 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는 도시 중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89만 명, 뭐 90만 명 정도 인구가 지금 살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은 그 가격이 한 19만 불 정도 되고 리스팅 가격 대비 세일즈 가격이 한 99%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은 좀 건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켓에 내놓아서 팔리는 시간이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지역은 줄어들었다. 한 달 반 정도면은 매물을 내놓으면 팔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떻게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이 하락 시장이 아니라 상승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콜럼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트비가 한 1,4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렌트비에게 수익률을 환산해 보면 7, 8%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군 자체도 뭐 10점 만점에 9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학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굉장히 이제 소도시에 가시기가 좀 두려우신 분들한테는 오하이오에 있는 콜럼버스가 학군이라든가 어떤 그 수익률이라는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리스트에 올려놓으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은 그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투자하기 핫한 도시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1위와 2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2위 지역은 작년 기준 35위에서 2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콜로라도의 푸에블로라는 지역인데요. 콜로라도주의 푸에블로는 그 콜로라도에서도 중남부 쪽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한 11만 명인데 그렇게 뭐 주목받는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뭐 봤을 때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닌데 이 푸에블로가 유명한 것은 뭐냐면 산타페 철도가 생기면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뭐 탄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고 뭐 철강 이런 쪽이 이제 유명한 도시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내에서 특히 이제 어떤 상업을 하시는 분들, 한국 분들이 이제 상업을 하시는 분들, 유통 쪽이라든가 어떤 뭐 의류 뭐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시고 또 생활하시는 지역이 바로 푸에블로입니다. 그 푸에블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한 22만 불 수준인데 뭐 여지껏 쭉 방송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핫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팅 대기 시간 한 2달 정도 조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에서 지금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900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제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된다는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푸에블로에 지금 몰려 있고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오르고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이제 뭐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군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점이 뭐 중간 정도라면 중상 정도는 되는데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보통 학군 정도는 10점 만점에서 한 1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보통 8점 이상이 돼야 저희가 얘기하는 뭐 학군이 그나마 이제 괜찮은 지역이다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학군을 생각하시고 이주를 하시고 그 지역에 뭐 정착을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이 지역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임대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익률을 창출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이 지역이 좀 맞고 또 새롭게 이렇게 떠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콜로라도주 푸에블로 지역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기 핫한 도시들 1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곳은 미국 내에서도 최고 인기 도시로 꼽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1위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예, 1위 지역은 인디애나주의 포트웨인입니다. 포트웨인은 인구가 한 뭐 27만 명 정도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분들한테는 캔사스나 인디애나 지역은 중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은 지역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젊은 층들이 사실은 이제 주택을 구하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중부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바로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을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간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이주를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가 뭐 16만 5천 불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로 환산을 하면 2억 미만입니다. 2억 미만에 내 집을 구할 수 있고 인구도 한 25만 명 정도 되면 이제 중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제 미국의 젊은 이들이 고려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제 리스팅 대비 세일즈 프라이스가 이제 100%에 거의 다다르기 때문에 뉴욕이라든가 LA 같은 서부, 동부나 서부에 못지않은 그런 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 800불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한 5% 6%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밀레니엄 베이비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첫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주목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인디애나 포트웨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내 부동산 시장하고 또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보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남이라든가 대도시는 집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의 벽이 너무 높아서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외곽으로 빠지듯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뉴욕 맨하탄이라든가 뭐 LA 같은 경우는 너무 장벽이 높아서 뭐 그쪽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뭐 임금이 그 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5분의 1, 4분의 1 되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고 거기서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요즘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돼서 포트 웨인이 뭐 1위로 꼽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군 자체도 9점이기 때문에 뭐 학군 자체도 굉장히 좋아서 자녀들 교육을 생각하는 미국 젊은이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이 부분이 1위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든가 혹은 자녀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뭐 생활비라든가 주택 가격을 고려하셔서 어떤 인디애나주의 포트 웨인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를 하시고 주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디애나주 포트 웨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 투자하기 핫한 도시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 혹은 투자 이민, 해외 이민 생각하셨던 분들이 정말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해외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고 있죠.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입니다. 하와이에 작은 콘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대소득은 투자금 대비 은행 이자 수준밖에 안 되던데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건물도 오래되고 나중에 안 팔리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요. 만약 하와이의 미래 가치가 안 좋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투자 고민 들어봤습니다. 40대 직장인의 고민이었는데요. 이 하와이 일대 투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하와이는 여행 계획을 짜봤지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을 한번 안 해볼 것 같은데요. 최근 하와이 부동산 동향 어떤가요? 예, 뭐 하와이 부동산은 사실은 이제 미국 그 본토 부동산하고는 조금 떼어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섬이라는 데 특수 지역이 있고요. 또 이제 그 하와이는 사실은 이제 그 뭐 들어오고 나오는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뭐 여행객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인구가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하와이의 부동산은 이제 본토 부동산을 좀 떼어놓고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은 이제 하와이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60년대, 70년대에 지어졌던 콘도라든가 상업용 건물이 이제 주를 이루는 와이키키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과거의 건물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와이키키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하와이 그 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이제 콘도들이 많이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와이에 그 새롭게 지어지는 콘도들은 굉장히 분양 가격이 높습니다. 분양 가격이 높은 반면에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존의 하와이 건물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주목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재개발 붐이 일어서도 재개발용으로 또 많이 이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의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제 이걸 개조를 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롭게 다 지어져서 매머드로 지어진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좀 고려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와이키키와 그 떨어진 지역과 또 와이키키 지역하고 완전히 또 구분이 됩니다. 뭐 그 펄하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또 부동산이 저렴한 부분이 있고 해서 하와이 자체는 뭐 기존에 있던 부동산은 변동이 거의 없고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가격대 5억 미만의 집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짓는 콘도는 대부분이 뭐 시작 가격이 한 200만 불 정도 되기 때문에 고가의 어떤 투자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려를 하시고 보셔야 되고 두 시장이 현재 비등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와이 같은 경우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키키 주변으로는 과거 건물들,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재개발 호재가 있다. 혹은 하와이 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격 형성이 조금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 같은 경우 임대소득이 투자금 대비 은행이자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고민을 하셨는데요. 이 콘도 경우 임대소득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을까요? 예, 콘도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짓는 거는 사실은 뭐 한 4%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임대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고요. 반면에 새롭게 짓는 콘도는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3%, 2%, 뭐 어떤 경우는 뭐 심한 경우는 뭐 한 2% 초반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대부분이 어떤 수익형 그런 어떤 투자보다는 실제 거주용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고 별장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 소득 자체가 굉장히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이제 그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 소득은 점차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투자하시는 부분은 너무 임대 소득을 기대를 안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대소득은 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하와이와 미국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데요. 과연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게 더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하와이의 어떤 로망이 있으시고 하와이 거주를 생각하시면 그건 뭐 당연히 하와이가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수익률을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하와이보다는 미국 그 본토 쪽을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는 항상 뭐 일정한 그 유지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콘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임대소득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또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어떤 효용성이라는 면, 그다음에 황금성이라는 면에서는 당장은 하와이보다는 미국 본토가 좀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어떤 실수요, 그다음에 뭐 거주 이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뭐 하와이 투자도 그다음에 하와이 투자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렇게 부치 가격이 뭐 급격한 하락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 효용성을 따질 경우에는 미국 본토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맞춤 컨설팅 부탁드릴게요. 예, 뭐 좀 전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하와이에 콘도를 구입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뚜렷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실수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끔 가서 쉬고 나머지 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B&B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너무 이렇게 그 기대치를 너무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기대를 조금 낮추시고 대신에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이 이제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어떤 임대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나중에 이제 어떤 기간이 지나면 이제 공급이 제한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맞게 되면 그 가격도 오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률도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투자, 내가 실수요 혹은 장기적인 투자라고 하시면 하와이 콘도가 굉장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황금성이라는 효용성을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뭐 하와이 새 콘도에 구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하와이도 괜찮다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 컨설팅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고 있죠.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미국에서 투자하기 핫한 도시 5위로 꼽힌 곳이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투자처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세상은 넓고 좋은 부동산은 많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해외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투자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투자처입니다. 위치는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면적은 422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총 2층으로 방 5개, 화장실 2개와 주차장 그리고 골프장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62만 3천 달러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투자처 만나봤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 입지 분석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덴버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고요. 콜로라도주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미국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이제 그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해발이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덴버에서 내려오는 지역에 이제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인데 여기가 덴버에서 내려오는 바로 도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의 편의성 이런 부분이 접근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또 바로 여기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공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부동산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로망이라고 얘기하는 골프장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은 여기에 있고 바로 골프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이제 활용하셔서 골프장에서 골프도 치실 수 있고 골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어떤 입지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뛰어나는 부분, 골프장에 접해서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분석 모두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골프장과 커뮤니티가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건물 특징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뭐 집 자체를 보시면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지어서 분양하는 굉장히 새 집입니다. 뭐 기존에 있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 집의 어떤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2층 집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제 마당이 골프장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골프장이고요. 골프장이 이제 로키 마운틴을 배경으로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뭐 테니스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지는 부분인데 굉장히 럭셔리하게 지어집니다. 우선은 이제 굉장히 집이 넓고 2층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밝고 넓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럭셔리하면서 좀 여유 있는 그런 어떤 인테리어를 가진 그런 대저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살고 싶은 집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알아볼게요. 투자 금액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가격이 이제 62만 3천 달러인데요. 62만 3천 달러 하면 이제 하나로 환산하면 한 7억 5천 정도 됩니다. 7억 5천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콜로라도에서는 굉장히 비싼 집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시면 지금 얼바인의 같은 사이즈의 집이 368만 달러입니다. 무려 가격이 뭐 한 5-6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굉장히 가격이 어떤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억대로 대저택을 구입하시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단독주택 한번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억 5천 정도 되는 가격 물건 한번 살펴봤는데요. 얼바인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저렴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물건의 경우 커뮤니티와 골프장까지 위치하고 있어서 뭐 해외 이민 또 은퇴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물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물건 보시면서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부동산 투자할 때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요새 뭐 가장 많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 이제 외화 밀반출 부분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어제도 이제 어떤 분 얘기를 하시는데 돈을 이제 그냥 갖고 나가셔서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셔서 정확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절차해서 돈을 보내시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실 때도 환수해서 세금이라든가 은행 신고 부분은 반드시 하시고 나가시는 게 해외 부동산 투자를 안심하고 하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 국내 부동산과는 조금 다른 절차가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은 해외 이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투자 참고 자료일 뿐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